안녕하세요. 이번 사람 사는 이야기는 대학 시절 친구로부터 충격적인 부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3시, 편집실의 창가 자리에서 원고를 검토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였다. 대학교 문예창작과에서 만나 1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친구. 나는 임신 6개월의 몸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전화를 받았다. 혜진아, 지금 통화 가능해? 민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중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원고를 덮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될 때 연락 줄래? 민지는 원래 직설적인 성격이었다. 하고 싶은 말을 에둘러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다. 나는 살짝 걱정이 되었다. 무슨 일인지 미리 알려줄 수 없어. 요즘 몸이 무거워서 멀리 나가기가 쉽지 않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지가 깊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아, 나 아이를 갖고 싶어. 나는 깜짝 놀랐다. 민지는 줄곧 비혼주의를 고수해왔다. 결혼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제도일 뿐이라며 아이 역시 인생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해왔던 친구였다. 정말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든 거야? 갑자기가 아니야. 한 1년 정도 생각해봤어. 나이도 이제 35이고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민지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혼자 아이를 기르겠다는 결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생각이야? 입양? 아니야. 정자기증을 받으려고 해. 나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은 혼자 아이를 갖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럼 병원에 알아보고 있어? 응. 그런데 민지의 목소리가 또다시 작아졌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았다. 혜진아, 너희 준호 오빠한테 정자기증을 부탁할 수 있을까? 순간 시간이 정지한 듯 했다. 나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지가 맞았다. 뭐라고? 미안해. 갑자기 이상한 부탁을 해서. 근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본 결정이야.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남편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아이의 모습도. 그리고 민지가 품에 안고 있을지도 모르는 준호와 혈연 관계인 아이의 모습까지. 민지야, 이건. 혜진아, 일단 생각해봐. 나는 진심이야.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유독 푸르게 느껴졌다. 뱃속의 아이가 작게 움직였다. 나는 자연스럽게 배에 손을 올렸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내 남편에게 정자기증을 부탁하다니.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준호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지의 전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감이 없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몇 번이고 되새겨봤지만 민지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정자기증을 부탁할 수 있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준호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나는 그를 맞이하며 어떻게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고생 많았어. 저녁은? 회사에서 먹었어. 혜진이는? 몸은 괜찮고? 준호는 내 옆에 앉아 자연스럽게 내 배에 손을 올렸다. 아이가 움직이는 걸 느끼고 싶어하는 습관이었다. 평소라면 따뜻한 순간이었겠지만 오늘은 마음이 복잡했다. 준호야, 오늘 민지한테 전화가 왔어. 민지? 요즘 잘 지내나? 응. 그런데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좀 이상한 부탁을 받았어. 준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궁금증과 걱정이 동시에 익혔다. 민지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더라. 아이를? 민지가?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혼자서 키울 생각이래. 정자기증을 받아서. 아,
그런 경우가 요즘 많다던데. 그럼 병원에서 진행하겠네.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이제 핵심을 말해야 했다. 그런데 민지가 당신한테 정자기증을 부탁하고 싶다고 했어. 준호의 손이 내 배에서 멈췄다. 그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설마 진짜는 아니겠지? 진짜야. 민지가 진심이었어. 준호의 웃음이 점점 사라졌다. 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는 게 보였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야? 민지가 정말로 내게 그런 부탁을 했다고. 응. 법적으로도 문제 없다면서 나한테 먼저 말해본 거야. 준호는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걸었다.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이해가 안 되네. 왜 하필 나한테? 병원에 가면 기증자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나도 그게 궁금했다. 다음 날 민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지만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민지는 준호를 오래 알고 있었고 그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를 신뢰했다. 익명의 기증자보다는 알고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았다. 민지 입장에서는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다고 해도 준호가 소파에 다시 앉았다. 혜진아, 이건 단순한 기증이 아니야. 내 유전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잖아. 그의 말이 내 마음을 정확히 짚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감정적으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민지 아이와 유전적으로 형제나 다름없게 되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평생 우리가 민지를 볼 때마다 그 아이를 생각하게 될 거고.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뱃속의 아이가 또 한 번 움직였다. 나는 무의식 중에 배를 쓰다듬었다. 민지한테 뭐라고 답할 거야? 준호가 물었다. 모르겠어. 시간을 달라고 해야겠지. 당연하지. 이런 건 충분히 생각해봐야 해.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가끔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민지의 부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며칠 후 주말, 민지가 우리 집을 찾아왔다. 평소 같았으면 반가운 일이었겠지만 이번에는 어색함이 먼저 밀려왔다. 민지는 임산부용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들고 왔다. 세심한 배려였지만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혜진아, 많이 무거워졌다. 얼굴이 살짝 부었네. 임신 중기 지나면서 그래. 앉아. 민지는 소파에 앉으며 준호에게 인사했다. 준호는 예의상 미소를 지었지만 평소보다 어색해 보였다. 우리는 모두 그 주제를 언제 꺼낼지 알고 있었다. 차를 마시며 잠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후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혜진아, 그 얘기 생각해봤어? 나는 준호와 눈을 마주쳤다. 우리가 며칠 동안 수없이 나눈 대화들이 떠올랐다. 민지야, 솔직히 말하면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 알아.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으니까. 민지가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나는 그 순간 민지가 이미 상당히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걸 깨달았다. 이건 병원에서 받은 정자 기증 관련 자료들이야.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고 기증자와 수혜자 간에 어떤 권리나 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준호가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민지야, 법적인 문제는 그렇다 쳐도 우리 입장에서는 복잡해. 무슨 말이야? 내 유전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걸 평생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민지가 준호의 말을 끊었다. 오빠, 그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의학적인 도움일 뿐이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고. 나는 민지의 말에서 뭔가 어긋나는 느낌을 받았다. 민지는 이 상황을 지나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민지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잖아. 그래서 더 좋은 거 아니야? 서로 신뢰하니까. 아니야.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더 복잡한 거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너희 아이와 유전적으로는 형제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법적으로는 남남이고. 민지의 표정이 살짝 당황스러워졌다. 그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민지야, 준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아무리 나와 상관없는 아이라고 생각해도 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 내 DNA를 가진 아이가 세상에 하나 더 있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부담스러워. 하지만 육아나 경제적 책임은 전혀 없어. 그냥 유전적 재료만 제공하는 거야. 유전적 재료라고. 내가 반문했다. 민지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준호 입장에서는 자신의 분신 같은 존재가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 민지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요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불편해. 내 남편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다른 곳에서 자란다는 게 이상하게 질투나 불안감이 들어.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안해.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 봐. 미안할 건 없어. 다만 우리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날 민지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이 닫힌 후 준호와 나는 서로를 바라봤다. 우리 둘 다 지쳐 보였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네. 준호가 중얼거렸다. 응. 민지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뱃속의 아이에게 손을 올리고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유전적으로는 형제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인 아이가 세상 어딘가에 있다면 말이다. 민지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우리 부부의 대화는 여전히 그 주제를 중심으로 돌았다. 준호는 출근길에도 퇴근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는 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혜진아,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 준호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말했다.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지. 민지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겠지. 당신을 오래 알아왔고 건강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니까. 그렇다 해도 이건 너무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 같아. 나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봤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상담 글들이 적지 않았다. 여보, 이거 좀 봐. 나는 노트북 화면을 준호에게 보여줬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네. 준호가 댓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 안 된다. 미친 소리다. 친구 관계 끝난다. 대부분 부정적이네. 그런데 이것도 봐.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도와주는 게 어떻냐는 의견도 있어. 하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댓글들은 우리의 우려와 같은 맥락이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런 부탁은 선을 넘는 것.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다. 아이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 특히 인상 깊었던 댓글 하나가 있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처음엔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제 아이와 닮은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 말이 현실적이네. 준호가 중얼거렸다. 나는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갔다가 담당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선생님, 정자 기증 같은 경우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는 사이라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감정적인 부분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특히 기증자가 기혼자라면 더욱 그렇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증자의 배우자가 느낄 수 있는 감정적 혼란, 태어난 아이들 간의 유전적 관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복잡한 인간관계 등이 있죠. 의사의 말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냈다. 집으로 돌아와서 준호에게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역시 우리 생각이 맞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야. 그런데 민지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친구잖아. 이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것도 걱정이지. 하지만 억지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우리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만약 민지의 부탁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아이와 민지 아이는 유전적으로 반영제가 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남남이다. 이런 애매한 관계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이들이 커서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면 어떨까? 내가 물었다. 그것도 문제지.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아빠의 유전자를 가진 다른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 민지 아이 입장에서도 복잡할 거고.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 민지와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지금은 좋은 친구 사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될까? 혜진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불편해. 내 유전자가 들어간 아이를 다른 사람이 키운다는 게. 아무리 법적으로 상관없다고 해도. 나도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한테 미안할 것 같아. 아빠의 관심과 사랑이 분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절대 없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는 차원을 넘어선다.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다. 2주간의 깊은 고민 끝에 나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민지도 답을 기다리고 있을 테고 우리 역시 이 문제를 정리하고 평온을 되찾고 싶었다. 민지야, 나야. 혜진아, 기다리고 있었어. 어떻게 생각해봤어? 민지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가슴이 무거웠다. 민지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카페로 나올 수 있어? 응, 물론이지. 1시간 후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민지는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민지야,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응. 우리가 2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너의 마음도 이해하고 내가 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했는지도 알겠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희망적인 빛이 보였다. 하지만 민지야, 우리는 이 부탁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 민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예상했던 대답이긴 했지만 실제로 듣는 건 다른 일이었나 보다. 왜? 무슨 문제가 있어? 문제라기보다는 나는 신중하게 말을 이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고 했잖아. 맞아. 하지만 법과 마음은 다른 문제야. 나는 지난 2주간 우리가 나눈 대화들, 온라인에서 본 사례들, 의사의 조언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민지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준호 오빠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야? 응. 그리고 나도 그래. 솔직히 말하면 준호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다른 곳에서 자란다는 게 마음이 복잡해. 민지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민지야, 우리 아이들 생각도 해봤어. 유전적으로는 형제인데 법적으로는 남남인 아이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떨까? 그건 생각해보지 못했어. 나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 그냥 친구를 도와주는 일이라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우리 모두의 인생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걸 깨달았어. 민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만 흘러나왔다. 혜진아, 솔직히 나도 너희가 쉽게 승낙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 그럼 왜?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너희가 내 마지막 희망이었거든. 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그제야 민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민지야, 아이를 갖고 싶은 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다른 방법도 많이 있잖아. 알아. 병원에서도 상담받았어. 익명 기증자들 리스트도 받았고. 그럼.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나는 민지의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결정이 바뀔 수는 없었다. 민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야, 이해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마음이 아팠다. 그런데 혜진아, 우리 사이는 괜찮겠지?
이것이 내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다. 이 일로 인해 10여 년의 우정이 금가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다. 당연하지. 민지야, 이 일이 우리 사이를 바꾸지는 않을 거야. 다만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서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민지의 아이에 대한 간절함, 나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홀가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이었다. 옳은 결정을 했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친구를 도와주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준호가 결과를 물어봤을 때 나는 간단히 대답했다. 정리됐어. 민지도 이해했고. 다행이네. 힘들었겠다. 응. 그런데 준호야, 우리도 부모가 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인생에는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걸. 특히 가족과 관련된 일들은. 그날 밤 나는 뱃속의 아이에게 손을 올리고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 내린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어려운 선택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가족의 행복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다짐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